안녕하세요, 약사 메스메입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품 종류도 많고 광고도 많아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알기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성분들이 실제로 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의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녹차카테킨입니다. 녹차카테킨은 녹차에 함유된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고요. 그 카테킨들 중에 EGCG라는 성분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임상시험에서 일관적으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유명해진 성분이에요. 녹차카테킨의 상한 섭취량은 EGCG로서 하루 300mg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주로 권장하는 복용량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간독성 사례가 있다 보니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300mg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내 영양제들 대부분 성분 표기를 EGCG 함량이 아닌 녹차카테킨의 함량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GCG의 양은 그래서 간단한 산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카테킨 중에 약 50에서 60%가 EGCG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테킨의 함량이 300mg이라고 기재된 제품에는 EGCG가 약 150에서 180m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을 하신다면 제품 간의 품질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EGCG의 함량을 확인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구로 녹차카테킨을 구하신다면 컨슈머랩 데이터나 회사의 인지도 그리고 EGCG의 함량을 봤을 때 이 제품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괜찮을 듯 합니다. 하지만 천연물인 만큼 제조 환경에 따라 함량과 불순물 함유의 편차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가가 타이트한 국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녹차 추출물을 복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EGCG의 간독성입니다. 하루 300mg 이상의 EGCG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량의 EGCG 섭취를 막기 위해 녹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에는 카페인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성분은 바로 L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은 세포 내에서 지방산을 분해하고 근육에서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죠. 이런 역할 때문에 다이어트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임상 연구 결과 영양제로 카르니틴을 섭취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방을 대사하는 기능보다는 사람의 활동성을 높여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여러 차례 진행된 메타 분석에서 카르니틴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재 알려진 다이어트 영양제 중에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르니틴은 하루에 2000mg을 섭취할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로 쓰이는 카르니틴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복용하셔도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래도 체중 감량에 가장 잘 입증된 성분은 LCLT 성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LCLT만이 유일하게 식약처로부터 체중 감량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르실 때 LCLT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신다면 브랜드에 관계없이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구를 하신다면 LCLT 성분은 별로 권해드릴 제품이 보이지 않고요. LCLT 다음으로 흔한 카르니틴인 아세틸카르니틴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컨슈머랩 데이터나 가성비, 제조사의 인지도를 따졌을 때 이 제품이 가장 적당한 선택일 것 같네요. 다만 아세틸카르니틴은 인지능력 향상 쪽으로 주로 연구가 되어 있고 다이어트 쪽으로는 LCLT 성분이 더 잘 연구가 되어 있는 만큼 굳이 직구로 아세틸카르니틴을 구매하시기보다 그냥 국내 LCLT 제품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카르니틴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만약에 와파린과 같이 혈액 응고를 늦추는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경우 이론적으로 혈액 응고가 더 늦춰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는 편이 좋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고 계시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성분은 바로 잔티젠입니다. 잔티젠은 정확히는 미역 추출물인 후코산틴과 석류씨에서 축출한 푸닉산이라는 성분이 복합된 성분인데요. 이 복합 제제로 러시아에서 150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4개월간 진행한 결과 꽤 훌륭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 연구 이후로 제대로 된 추가 임상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잔티젠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도 기존에 진행한 임상시험의 규모가 큰 편이었고 효과도 괜찮았고 아직까지 상반된 연구 결과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성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티젠을 복용하시려면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성분 구성 그대로 구성된 제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구성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잔티젠 제품이라면 성분이 모두 대동소이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구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제품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권해드릴 제품은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직구를 하실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잔티젠 성분은 특별한 부작용 보고가 있진 않지만 지용성 성분으로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량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임상시험이 4개월간 진행된 만큼 그 기간 동안 만약에 효과를 못 보셨다면 그 이상을 복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석유씨 오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트로겐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분이라면 복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드린 성분 3가지는 EGCG와 카르니틴, 잔티젠이었고요. 임상적인 근거는 EGCG가 가장 뛰어난 편이지만 간독성 우려가 있어서 복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카르니틴은 효과가 뛰어나진 않지만 꽤 데이터가 많고 일관적이라는 점, 그리고 잔티젠은 근거가 많진 않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는 점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지 않은 유명한 다이어트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가르니시아, 공일 리논울레산, 키토산 같은 성분들인데요. 굳이 오늘 이것들을 소개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성분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연구 결과가 들쑥날쑥한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영상에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앞서 소개드린 3가지 성분이 현재로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성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여행제를 찾으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성분들부터 시도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번에 3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려 시도하지 마시고 어떤 영양제든 개인에 따라 알러지 등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용을 하시더라도 최소 2주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차근차근히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식단 조절과 운동을 기본으로 하셔야지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